안녕하세요. 간흥사월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성공의 13단계 중에서 7번째 계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 계단은요, 공부합시다. 공부하지 않으면은요, 성공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은 성공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재용, 삼성의 대표 이재용 같은 경우는요, 이재용 회장이라고 하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공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없어도 회사가 굴러갈 수 있는 경영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전문 경영인들을 둬도 운영이 갈 수 있게. 근데 공부하지 않으면 회사도 망하고 모든 게 다 망합니다. 그래서 공부한다는 건요, 공부를 왜 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학문적인 공부만 생각하는데요. 인생의 모든 건 다 공부의 연속입니다. 자기의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됩니다. 고집이라는 거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나의 생각들, 고정관념들인데요. 여기에 틀어박혀 있으면은 다른 걸 배우려고 하거나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구는 네모나라고 했는데요. 이 네모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네모나지 않아 하고 많은 탐험을 했던 사람들이 결국은 지구는 둥글다라는 지동설을 만들어냈고요. 하늘을 날고 싶은 라이트 형제의 간절한 꿈이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달나라를 가고 싶어하고 탐험하고 싶어하는 이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달나라를 가게 됐고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의 변화 속에 사는데요. 이 변화를 이루어지게 하고 또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호기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탐험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하고요.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되지 않아! 이거는 절대로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인해서는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요, 가전제품도요. 갈수록 스타일러가 나오고 대림질하는 간단하게 이렇게 옷을 드라이 클리닝하는 그런 스타일러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전기밥솥도 업그레이드 되는 이유는 아내의 집안에서의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겁니다. 아내가 불평불만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 된 그런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남자들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연구한다는 건요, 공부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계속 받아들여가면서 시도하는 것이 이게 공부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공부를 했는데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과거에 저는 사람들이 촛불을 켜달라고 하면요, 초만 켰습니다. 초의 꽃의 심지에서 나오는 그 꽃 모양을 보고 사람들의 오늘의 운세가 좋구나 나쁘구나, 뭔가 돈이 들어오겠구나,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그런 식으로 점을 봐드렸습니다. 그래서 꽃의 심지에 대한 사람들이 초를 켜달라는 그런 많은 기도를 받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아내가 초로 꽉 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개수를 10명 이상은 절대 제가 받지도 않았었는데, 요즘 또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게 그래서 전등입니다. 4년간 영원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욕심이 진짜 영원으로 생각하는데, 전구가 깨지면 바뀌어야지요.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4년이라는 기한을 두고 전구가 바뀌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3,000명의 신에 써져 있는 저 닉네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신들의 보호를 받는 거는요. 그리고 또 한 달에 촛불을 켜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초를 이렇게 켜드리기를 하는데요. 초가 아닌 이번에는 등잔을 제가 이렇게 원초적인 걸 찾아서 등잔을 좀 켜는데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런 등잔이 있어서 이 등잔에 초를 켜고 기름을 했더니요,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인터넷을 뒤졌더니 요즘 이런 등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등잔에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오라고 음양오양의 색깔들에 오일이 있어서 노란색, 돈 많이 들어오게. 요즘 세상은 돈이 많아야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돈이 많아야 가족들이 화목해지고 쓰고 남으면 싸울 일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돈 많이 들어오라는 의미와 돈으로 인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라는 의미로 제가 이렇게 노란색 오일로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지로 뭘 사람들의 기륭화복을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심지에 꽃이 예쁘게 피면요 괜찮은데요, 이 심지가 어느 날 막 흔들거리면 안 좋다는 표시고요. 이쪽 심지에 보면 막 끓음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끓음이 있다고 어두운 기운이 있다는 건 나쁜 기운들이 주변에 많이 머물든다는 어떤 표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나쁜 기운들이 뭔다면
통을 바꾸거나 심지를 바꾸거나 뭔가 변화를 줘야 된다는 의미거나, 아니면 이럴 때는 자기 마음을 다시 한번 좀 다스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요, 사주는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사주에 타고난 성향, 성격, 이거는 유전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남자와 여자 중에 있으면요, 남자는 타고났을 때부터 그 성향이 있고요, 여자는 타고났을 때부터 그 성향이 이게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남자는 시각적이고 여자는 생각하는 동물이에요.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바뀌지가 않는데요. 바뀌지 않는다고 그것대로 살면은 인간은 변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이해하고 서로 상대를 배려하면서 자기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다 공부한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서 채워가는 것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부족한 면을 채워서 하나의 완성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공부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기름을 또 이렇게 넣고 하는데, 공부하는데 깔때기라는 게 따라서 왔어요. 깔때기를 여기 통에다 넣고 이렇게 하는데 이 깔때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기름 붓는 것도 이것도 되게 정성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기름을 부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보지 않으면 그 일에 대해서 몰라요. 저도 이거 받아본 통이 처음이고 기름 모을 통도 처음이다 보니까 당연히 깔때기는 깔때기구나 생각을 하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도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안 해본 것들을 해보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고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름을 5가지 통에다 기름을 붓는데, 사실 이 기름 부는데 한참 걸렸어요. 흘리지 않으려고. 결국은 흘려서 옆에다 종이를 넣고 막 해가지고 오일을 담았는데요. 나중에는 보니까는 버린 휴지가 더 많아졌죠. 흘린 기름도 더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게 5개의 통을 다 채우고 나서 깔때기 통을 버릴 때쯤 되니까 깔때기 통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은 그 기름통에 뚜껑 닫는 거더라고요. 그 뚜껑을 닫았으니까 그걸 넣고 짜기만 하면 되는 거를 그걸 깔때기로 쓴 거예요. 깔때기란 용어 때문에 깔때기로 쓴 거예요. 그 통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고서 그냥 쭉쭉 누르면 되는 거를, 그래서 저는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 담는데 거의 1시간이라는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는 타임 이즈 머니인데 제가 1시간이란 머니를 버린 거죠. 근데 그 머니를 버리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구나, 공부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의 주제에 공부합시다 라고 말을 하는, 이 성공에서 필요한 계단에서 꼭 밟아야 될 계단이 공부합시다인데, 이 계단에 대한 중요한 거를 이 기름을 통하면서 이렇게 배우게 또 신께서 해주셨습니다. 신께서는요 정확해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완벽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완벽하다고 하면서 다른 자기와 다른 것들을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섭더라고요. 완벽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자기 고집에 틀어박혀가지고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공부만 하고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실책하고 야단치고 욕하고, 그쵸? 남 탓하고. 자기가 완벽하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남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남 탓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건 내 탓이에요. 내가 지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한 탓도 있고요. 제가 요번에 이 일을 하면서도 하는 이렇게 남들한테 이렇게 좀 내가 손해를 보게 한 것도, 그러니까 사기당했다고 쉽게 말하는 표현도 이 사기꾼들하고 멀리하면 되는데 가까이 한 것도 내 탓입니다. 네. 그거는 내가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내 탓이고요.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기 위해서는 사람을 보는 안목도 키워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상담하면서 조심해야 될 사람들, 조심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제가 넣어드리고요. 사주에 있는 제 성격 탓이었습니다. 제 성격이 성급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고 성급한 내 성격에 사람 일단 질러보는 거죠. 그리고 경험해보면 그 사람들이 속내가 들어오면 도둑질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그 다음에 남을 이간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나고 나서 알게 되면은
그때는 참 곤란해요. 이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도둑질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도둑질 생각밖에 안 해요. 사기칠 사람은 머리에 사기칠 생각밖에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바꾸고 변화하지 않으면 죽어도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참 힘들어요. 이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공부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정관념 틀에서는요, 그대로 머무르면 그대로 머물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개구리가 적당한 온도를 취해주면요, 편하게 연못에 앉아 있다가 죽는 줄도 모르고 죽는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개구리는 멀리 뛸 때 최고로 움츠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좋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고 생각하면은, 그렇다면 내가 변화를 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생각을 바꾸고 공부를 한다면 본인은 과거의 삶보다 더 좋은, 크고 좋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13단계에서 꿈을 이루는 과정 중에서 꼭 밟아야 될 계단이 성공의 13단계에서 꼭 필요한 계단이 행운의 7, 7번째 공부합시다입니다. 공부합시다. 저도 공부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싫어했던 소크라테스 마누라는 악처다라고 했는데, 저는 소크라테스를 싫어했어요. 왜냐면 소크라테스가 일 안 하고 맨날 돈 안 벌어다 주니까 여자가 악처가 되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악처 편이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리고 여자 편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편도 제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걸 요번에 돌아온 소크라테스라는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악처라고 해도 그 악처는 소크라테스를 이해하고 배려해서 소크라테스에 불만이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이 요즘 페미니즘, 남성과 여성의 차별, 평등을 주장하는 분들, 다시 한번 진정한 평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요. 또 정치적으로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을 참 존경합니다. 왜 존경하냐면요, 대통령이 다 완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얘기하지만 완벽하다고 하면 신이 돼야지. 신만이 완벽합니다. 그럼 신이 된다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고 왜 이렇게 도수를 부려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근데 도수를 부릴 줄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하잖아요. 예. 하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그 역량을 좋게 쓰시기 위해서는 공부하셔야 되는데, 외교 공부를 하신다고 방송에도 나왔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와서 공부한다고 막 실책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대단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교 공부할 일이 없었죠. 그다음 검찰총장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교가 필요하잖아요. 그 자리 위치에 갔으니까 외교를 공부하신다는 거는 그만큼 공부를 해서 백성들을 좀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백성들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들이겠다는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훌륭한 대통령이 일을 잘하실 수 있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면 좋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통령이 공부하신다면은 이 나라는 조만간 남북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남북 통일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다만 교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 차이점인데, 교류가 빨리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세계의 중심에서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입니다. 앞으로 미국은 2위 나라가 되고 영국이 1위 나라가 될 거고요. 전쟁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는 절대 강대국이 되지 못해요. 흥망성쇠를 반복하는 나라고, 우크라이나는 지금부터 잘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서 갈 거고, 또 우크라이나의 땅값이 많이 오르니까요. 돈 많으신 분들 우크라이나 땅 좀 사세요. 예, 그러면 부자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와 진리를 조금만 생각하면요, 당신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성공의 13단계 오늘 7번째, 칠성님께서 특별히 강림하셔서 도와주셔가지고 이 유튜브를 찍게 하셨고요. 이 유튜브 과정에서 또 찍기 하루 전날에는 공부를 시작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또 상담하러 오셨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신께서 다 전생의 연과 이어져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연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인연을 끊는 것도 어렵고 맺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성급하다고 내 성격 탓이야라고 하고서는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성격을 자꾸 보완해서 조금만 더 신중하도록 노력해 가는 과정이 이게 바로 공부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성급한 성격을 자꾸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 혼자가 힘들기 때문에 요즘 도와주시는 분, 보디가드도 두시고 또 이렇게 사무처장님, 뭐 종무원장님 많은 좋으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 성급한 성격을 혼자서는 못 바꾸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일을 진행하면은 성급한 성격이 조금은 보완이 되고 제 부족한 건 나 혼자는 못해요. 세상을 혼자서는 절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는 못 살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가고 함께 가서 또 잘 되면 같이 나누고 이게 더불어서 나누고 살아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니까요. 우리 전쟁이 종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잘 사는 그날까지 그 다음에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언합니다. 저는 예언가니까요. 미래를 볼 줄 아는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는 말에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절대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좋아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쟁도 종전이 다가왔고 우리가 말하는 아베 악령이 하나 사망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좋아진다는 의미를 말하기 때문에요. 전쟁의 종전은 곧 경제의 회복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 회복 시기에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공부하면은 우리 경제가 반드시 좋아집니다. 지금 좋아져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힘도 밀어주고 그리고 공부하는 국회의원, 공부하는 시의원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야만이 앞으로 정치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공부하시고요. 저도 공부하고 저는 제 유튜브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이니까요. 기도해서 우리 성공의 13단계 중에 7번째 계단이 왔듯이 13단계에 가서 소원들 바라는 꿈들 이루시고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간절히 바라는 게 있어야 이루어지니까 오늘부터 바라는 소원 3가지를 쓰시고 말로 계속 읽으세요. 그럼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소원이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간절히 이루어진 게 많았던 분들은요. 바로 그날 이루어지고요.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고요. 신께서 그렇게 주시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시고 받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에는 좋은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해하는 기운은 안 되는 거고요. 고기운이 없는 좋은 마음으로 이걸 받아들인다면은 소원은 바로 지금 즉시 나우 이루어지고 소원 성취 무한 ING 중입니다. 여러분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복 많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